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화 반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데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건데요. 자칫 공사가 중단된 건물만 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개발 중인 록인 제주 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박물관 등을 짓겠다며 지난해 4월 착공했지만 건물 골조만 세우고 2달 만에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규제 때문에 돈줄이 막힌 겁니다. 더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 본사에서 자금을 유입해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좀 투자자를 좀 다국화하려고 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헬스케어 타운 2단계 공사 현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1년이 넘도록 공사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바로 밑에고, 근데 왜 이 방치돼 있는 게 너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여기 뭐 공사한다고 들었는데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된 건 한 개도 없고. 녹지그룹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시공사 측과 밀린 공사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인기까지 시들해져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도내 개발 사업 가운데 공사가 시작된 곳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곳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제주도가 뒤늦게 착공 후 5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버자야 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잘못된 인허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예래단지 관련 소송은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과 JDC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 17건 등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염이 보름가량 이어지면서 제주 연안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확산되면서 바닷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제주 연안 수온이 3, 4도나 오르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온 상승에 양식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 넙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고 사료 공급을 줄이며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갑작스럽게 수온이 상승해서 26도에서 한 28도 정도가 지금 제주 연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류의 영향을 좀 더 받게 되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토양도 뜨거운 태양 앞에 메마르기는 마찬가지. 뜨거운 햇볕에 당근밭은 거북이 등 마냥 갈라지고 바싹 말라버린 흙은 손가락 사이로 흩어져 날립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당근을 파종해야 할 시기지만 좀채 비가 오지 않아 씨앗을 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차 파종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봐야죠. 씨가 자라질 못하니까 제일 걱정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도 살아가죠. 제주농업기술원이 도내 30곳의 토양 수분을 측정한 결과 제주시 동명리와 서귀포시 위미리 등 2곳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났고 7곳에서는 초기 가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제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곳곳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으로 규정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계엄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설명하는 표에서 4.3 사건을 제주 폭동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엄 문건에는 또
지역 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지역 계엄사령부에서 검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군 당국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무사령부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 흑삼능이라고 아십니까?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인데요. 개발로 인해 습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최근 제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흑삼능 군락지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산과 바다를 끼고 펼쳐진 녹색빛의 습지. 잔잔하게 고인물 위로 온갖 습지 식물들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물길을 따라가자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열매가 눈에 띕니다. 물속 바닥에 뿌리를 내린 수생식물 흑삼능입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로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흑삼능 군락지는 축구장 절반 크기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군락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저수지, 이런 옛날 노은, 폐경된 노은 이런 데 많이 자라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연화못을 개발하면서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대군락을 발견했습니다. 흑삼능은 약용으로도 쓰이고 관상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지만 흑삼능 종류와 어원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돼 유전자 검사를 통한 품종 연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할 수 있는 소재가 확인된 것도 중요하고 생물 자원으로서의 흑삼능을 볼 때는 그 대군락이 있고 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시죠. 도시개발과 하천 정비로 인한 습지 파괴로 수생식물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군락지 발견은 종 다양성 보존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북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사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수건 사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에서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에서 평양을 잇는 경의선 도로와 고성에서 원산을 잇는 동해선 도로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고성을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교통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접경지인 고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이 대북 사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또 금강산도 확 열리면 너무 좋지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주민들도 좀 사는 게 좀 괜찮게 될 것 같고. 동해 고속도로 연장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강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도로 역시 또 아직 좀 연결이 좀 안 됐는데 그것 또한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통망 연결 사업이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북단 고성군의 지역 발전의 기회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공항 이용객이 하루 평균 9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여름철 성수기인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은 175만 명으로 항공기 9,700여 편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성수기를 맞아 보안 검색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주차 면수를 200면 추가 확보하는 한편 청사에 응급 요원과 구급차를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제주 뱃길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운항관리센터는 부산 항로 운항이 중단되고 완도 항로 여객선 교체가 지연되면서 성수기인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용객은 22만 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맑은 날씨에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한 대기 불안정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한림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남부 지역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가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도서 지역 오늘 현재 기온 27도 내외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가파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농축 수산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1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0살 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중국인 20살 주모 씨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40만 원을 받아간 뒤 연락이 끊기자 지난 4월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주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정의당 제주도당 당사에 마련된 가운데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고마로에 위치한 도당 당사에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분향소를 찾아 대한민국 정치계의 큰 사람을 잃어버렸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에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황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정 주민들이 관함식 개최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봉 의원은 모든 도의원이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은 첨예한 갈등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상정 보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원희룡 지사가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10,000개 창출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는 제1의 국정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한 정무수석에게 제주 4.3의 완전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제주시가 차량 통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상인들은 제주시가 이달 초부터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공사를 추진해
상권 침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하귀지구 일방통행 지정 사업은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2도 이동과 3도 이동 등 4곳에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